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뚜기 회장에게 과연 뭐라고 얘기를 건넸을까요? 기업 총수들과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청와대에서의 이른바 맥주 파티,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원래 어저께 저녁에 비 오기로 했었는데 이 기업인들과의 맥주 타임을 위해서일까요? 어제 저녁에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상춘제 앞에서의 이른바 맥주 파티,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저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속을 통한 경영 승계도 그렇고 사회적 공헌도 그렇고 아마도 아주 착한 기업 그런 이제 이미지 그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갓뚜기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 아주 선망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또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이제 모델 기업이기도 한데 나중에 그 노하우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민이 가뚜기, 오뚜기 회장에게 사실은 중견기업인 오뚜기의 회장에게 덕담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건넸어요. 다른 대기업들 총수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좀 보고 배워라 이겁니까? 그렇죠. 어저께 그 미팅 형식은 노타이 호프 미팅이었습니다. 노타이 호프 미팅. 예, 지금까지도 이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주로 기업 총수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주고 보고하는 형식이었는데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늘 하듯이 아주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 말을 건넸고요. 또 다른 총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뭐 손잡으셨다면서요. 뭐 피자 시우라면 하면서 그 맞춤형 질문을 하면서 친밀감을 과시를 하면서 격식을 파괴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형식까지는 뭐 이 정도의 형식이나 어떤 행사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점수를 주고 있잖아요. 약간 필요한 감도 느끼지만.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오뚜기 얘기가 나왔지만 오뚜기 같은 중소기업을 부름으로써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 그다음에 새 정부의 기조인 어떤 최저임금이나 중소기업, 특히 이번에 어저께 맥주만 들어왔던 맥주도 전원 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의 제품을 일부러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비정규직 문제를 좀 해결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식은 아주 부드러웠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업들이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자리가였던 것 같고요. 어저께 기업들도 할 말은 했습니다. 예. 이렇게 최저임금도 올리고 비정규직 전환도 하려면 역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한 애로점을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런 걸 잘 듣는 분이니까 압박도 압박이지만 기업의 애로사항도 좀 해결을 해서 예. 그거에 대해 화답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일단은 좋은데 두산의 박정원 회장이 김우식 교수님 대통령에게 이제 맥주 타임 끝나고 들어가서 비빔밥 먹으면서 각 기업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진지한 얘기를 나눌 때 두산에서 한 얘기가 주목할 만한데 신고리 5,6호기 원전이 중단된다면 우리 두산의 중요한 기기를 납품했던 중공업 매출이 타격을 입는다.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대통령과의 직접 면전에서 하는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당에서 호프 미팅하고 이제 곧바로 상춘제 안으로 들어가서 비공개로 이제 대통령과 간 다음에 식사를 한 건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직에 있으면서 재계 총수들을 불러서 대화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계 총수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호응하면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 규제를 풀어달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 중소기업과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어제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저 두산의 회장께서 두산중공업이 사실은 그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예. 이게 중단하면 매출에 큰 타격이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재계 총수가 대통령 앞에서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말겠습니까? 거기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타격이 있는데 이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해외로 나가겠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사실은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원전을 중단하면 우리 기업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남긴 건데 그 이야기만 하면 좀 A에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해외 나가서 열심히 활로를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화답한 유일한 대화가 저거랍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 화답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저게 유일하게 화답한 내용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적극 돕겠다.
해외를 해외 나가면 나가면 적극 돕겠다. 돕겠다. 제가 이야기는 약간 좀 생뚱맞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두산의 회장이 이 원전 중단 결정으로 약간 지금 기업의 매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맞지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부분은 일단 가타부터 말씀 안 하시고 해외로 나간다면 적극 돕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나 사실 또 우리 국내에서 원전을 중단하는데 우리 국내 원전 기술이 해외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저런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지금도 고민이 많으신 것 네. 같은데, 이 신고리 오리코기 원전 중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마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오늘 모셨는데 사실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 두 개가, 첫 번째 뜨거운 감자는 바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탈핵.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지금 뜨거운데, 조금 전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한국 섬유 사업을 이끌었던 네. 전방의 조 회장이 공장 다 해외로 옮겨야 된다. 600명 잘라야 된다. 어려움을 호소했듯이 어제 두산도 네. 원전 중단하면은 좀 힘듭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갈 판입니다. 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급격하게 전체적으로 탈원전이라고 하는 방향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걸 왜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하려냐. 이제 그걸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뭐 새로 뽑힌 위원회가 예. 4개 분과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국회하고 면밀한 상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아마 대통령께서 적답은 피했지만 좀 그런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는 나름대로 어떤 산업비서관이라든지 경제비서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일단 어제 분위기는 참 좋았다. 분위기는 좋았죠. 그리고 예. 맥주를 보니까 색깔이 각각 다릅니다. 그 가장 노동자에 가까운 색깔이 짙은 색깔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런 맥주를 무슨 색깔로 하느냐에 따라서 오. 우리는 우파냐 좌파냐를 구분하고 그렇습니까? 맥주색. 당신 맥주 옅은 맥주 먹었어? 우파. 뭐 이렇게 되는 개인적인 겁니다. 취향이신 것 같은데. 잘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 진하군요.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예. 중도 좌파 정도로 보면 네. 맥주 전문가 김영주 전 의원의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던 기업 총수와의 맥주 타임.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자주자주 만남을 갖고 서로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모임이겠죠. 이런 긍정적인 소통이 자주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밝혀드립니다.